안녕하세요. 수집하고 상상하는 수상한 수연입니다. 오늘 14번째 만년필 러팅은 약간 외전 같은 느낌으로 준비했습니다. 사실 저도 초보인데 이렇게 까불어도 될까 걱정되지만 그래도 초보가 이제 막 펜을 만년필을 들여볼까 고민하는 입문자분들에게 전하는 편지 정도로만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 채널은 원래 초보가 왕초보에게 소개해주는 그런 컨셉으로 시작했는데요. 제 의도와는 다르게 선배님들이 너무 많이 봐주셔서 사실 좀 부끄럽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또 이렇게 댓글로 다정하게 글도 남겨주시고 조회수도 올려주시고 좋아요도 눌러주셔서 늘 감사드립니다. 그러니까 언제든지 제가 잘 모르는 게 있으면 댓글로 꼭 알려주시고 제가 다른 데 가서 창피를 당하지 않도록 저를 좀 챙겨주세요. 아시겠죠? 제가 만년필을 사용하기 시작하면서 또 좋아해서 막 만년필 여러 자루 드리고 선물 받고 또 카페 활동도 가고 펜쇼도 보고 막 이런 식으로 많이 경험을 하게 되면서 느낀 것들을 한번 이제 만년필을 써볼까 하시는 분들에게 전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좀 더 이게 기능적인 부분도 있지만 물론 전체적인 부분은 좀 마인드의 부분이 좀 더 많긴 해서 그 마인드를 제가 뭐 어떻게 바꿀 순 없지만 요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을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말라던가 아니면 좀 고려를 해서 나와 성향이 맞는지를 미리 판단하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으로 준비했습니다. 먼저 첫 번째, 만년필은 완벽한 개인 취향의 카테고리다. 스스로 취향을 찾아가자 라고 하는 겁니다. 뭐 다른 것들도 사실 마찬가지긴 한데 좋아하는 것들을 하는 취미생활? 취미? 네, 뭐 그렇게 덕질? 그렇게 본다고 하면 너무나도 개인 취향이 많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스스로 취향을 찾아가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제 내가 사지 못한 것들을 대리만족하기 위해 유튜브를 보거나 아니면 그 상세 페이지나 인스타그램을 통해서 경험하기도 하지만 실질적으로 내가 소장해서 오랫동안 쓰는 나의 콜렉션은 자신의 취향이 거의 100% 들어가야지만 펜 하나를 얘가 뭐 가격이 저렴하고 비싸고의 문제가 아니라 아끼고 좋아해 줄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가 더 유행이다더라 이런 식으로 해서 사는 것보다는 물론 많은 사람들이 좋다고 하는 건 실질적으로 좀 좋은 것들을 하긴 하는데 엄밀히 따지면 또 자기 취향이 또 있을 수도 있잖아요. 저처럼 이렇게 약간 마니아한 취향이 조금 들어가 있는 아주 대중적이지는 못하는 그런 사람들한테는 또 그게 무조건적일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자기 취향 같은 거를 좀 명확하게 찾아가는 처음부터 딱 내 취향이라고 하기도 어려워요. 왜냐면 외관이야 겉으로 보고 선택할 수 있지만 이건 쓰는 용도의 펜이잖아요. 뭔가를 쓰고 그릴 때 직접 써보지 않으면 알 수가 없어요. 내 취향이 나는 그동안 두꺼운 게 좋다고 생각했는데 막상 써보니까 새필도 괜찮네 라고 하는 경우도 있고 보통 새필에서 태필 그러니까 얇은 굵기에서 두꺼운 굵기로 가게 된다고 많이들 하시는데 저는 완전 지금 반대거든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저는 항상 이렇게 대중적인 안목이 떨어져서야 큰일 났습니다. 아무튼 그거는 버내고 실제로 저는 라미사파리가 한 자루도 없거든요. 그래서 왜 그러냐 이러면 다들 이게 국민템이었는데 저는 이 디자인이 그렇게 썩 마음에 들지 않아서 제가 생각하는 만년필이라고 하는 건 몽블랑이나
그런 것처럼 되게 클래식한 거 있잖아요. 딱 자켓에서 탁 꺼내는 그런 뭔가 올드스쿨한 클래식한 만년필을 좋아했기 때문에 사실 그 트위스비 에코도 친한 동생이 생일 선물로 주지 않았다면 경험해보지 못했을 거고, 그래서 이 트위스비 에코가 얼마나 또 매력이 있는 아이인지를 전혀 모르게 됐을 것 같아요. 그래서 시간이 지나니까 그 취향이 바뀌기 시작하고, 최근에 또 카쿠노 마도로미도 드린 거 보셨죠? 전 제가 이렇게 여리여리하거나 화려한 컬러들을 좋아하는지도 경험하기 전에는 몰랐습니다. 그래서 초반에 제가 산 것들은 전부 블랙에 가까웠어요. 선물 받은 것들 빼고. 그래서 직접 써보기 전엔 모릅니다. 그래서 한 방에 좋은 만년필, 나에게 맞는 뭐 펜 한두 자루를 처음부터 가지기란 되게 힘든 것 같아요. 운이 진짜 많이 따라줘야 될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많이 경험해보면서 나만의 취향을 찾아가는 시간이 어느 정도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저렴이만 막 사다 보면 어느 순간 이 돈이면 그냥 좋은 거 하나 살 걸이라고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아깝다고 생각이 들 때도 있고. 근데 그런 마음도 사실 이전에 샀던 뭐 입문용 뭐 이거 써보고 얘는 좀 너무 어때? 너무 얇아. 뭐 생각보다 뭐 두꺼워. 이런 식의 경험이 있고 내가 어떤 걸 좋아하는지 경험으로 찾았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사실 만년필이 가성비나 효율의 영역은 아니잖아요. 그 세상 비효율적인 펜인데 효율적이거나 가성비를 따지는 분들이 만년필을 사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누군가 선물해 줘도 안 쓰실걸요? 그 막 필압도 신경 써야 되고 촉 방향도 봐야 되고 세척도 하고 잉크 넣어야 되고 너무너무 귀찮은 일이라, 그래서 볼펜이라는 것이 발명되고 나서 만년필 시장이 확 수집가의 영역으로 바뀐 거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다만 저는 이 번거롭고 불편한 이 아날로그함이 저한테는 너무 힐링이 되고, 내가 스스로 선택한 취미인 이 만년필과 필사라는 것이 좋기 때문에 기꺼이 번거롭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만년필을 고민하고 계신 분들 중에 내 취향이 조금 빈티지나 아날로그한 걸 좋아하는 취향이라면, 또 평소에 손으로 무언가를 쓰는 걸 좋아했다면, 꼭 이제 만년필이 아니라 그런 걸 좋아했다면 트라이 하시기 바랍니다. 일반 펜으로 쓸 때랑은 전혀 다른 또 다른 매력이 있는 아이니까, 네, 제가 잠깐 플러팅 해봤습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는 이게 경험이 그래도 어느 정도는 필요하기 때문에, 물론 이제 무턱대고 사면 진짜 거짓골을 못 면하지만 그 초반에 구매하는 것들은 아무래도 처음부터 막 비싼 걸 사는 부자도 있겠지만 대부분 저렴이 입문용 만년필이라고 표기된 것부터 사서 써보잖아요. 그렇게 하는 것들은 각인하지 말라라는 메시지를 전합니다. 각인은 어느 정도 내가 내 취향을 알았을 때, 그래서 좀 수집의 영역으로 들어간다? 소장할 것이다? 라는 마음이 변하지 않을 것 같을 때 각인을 하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하고요. 사실 트위스비 에코는 막 이모티콘 같은 거 각인하면 진짜 예쁘긴 하거든요. 그렇지만 이제 막 처음부터 그렇게 각인을 하는 건 추천하지 않습니다, 개인적으로. 왜냐면 제가 어떤 취향인지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뭔가 왠지 만년필에 각인해서 빡 이렇게 하면 좀 좋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이 각인 때문에 이 아이를 다른데 입양 보내가 판매한다고 하죠. 보내거나 아니면 친구들 중에 입문용 만년필을 써보고 싶어하는 친구가 있으면 뭐 팔기는 그러니까 선물로 주게 되잖아요. 그때 제 이름이 빡 있으면 좀 약간 곤란해집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처음에 사람들이 막 입문용으로 좋아요 했던 홍대한 펜 중에 하나를 제 이름을 이제 빡 해서 각인을 해서 받았을 땐 너무너무 기분이 좋았는데 이 배럴이 얇으니까 제가 배럴이 얇은 거는 맞지 않다는 걸 필사를 하면서 알게 됐거든요. 그래서 이제 드로잉 할 때나 쓰고 필사할 때는 이 배럴이 얇다 보니까 자주 안 쓰게 돼서 하지만 펜 자체는 너무 괜찮으니까 입문하는 친구에게 써볼래 하면서 주고 싶어도 너무 제 이름이 있어서 개인 소장하고 그림 잘 안 그리는데 강제로 그림을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그냥 제가 가기는 좀 평생 가져갔으면 좋겠다 하는 것들에 그런 펜에게 부여하는 게 좋지 않겠는가. 그러려면 내 취향을 어느 정도 알고 있는, 그리고 브랜드의 필감을 대략적으로 알고 있는 데쯤에 하는 게 좋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건 뭐 아니다 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그냥 제 생각으로 두 번째로 담아보았습니다. 세 번째는 중고 펜이나 해외 이베이 등에 가지 마라 입니다. 이건 이제 입문한 지 얼마 안 되신 분들한테 말씀드리는 거니까 이렇게 말씀드리는 건데 처음에 뭐 카페나 이런 데 들어가거나 그리고 만년필에 관심이 생긴 상태면 기가 막히게 당근 앱에서도 만년필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아무래도 좋아 보이는 애들은 유튜브나 이런 거 보면 좋아 보이는 애들은 가격대가 어느 정도 하기 시작하잖아요. 2, 30만 원대로 올라가고 또 막 만년필에서 명품이다라고 하는 3대 명장이 있는데 그런 제품들은 대부분 예전 만년필의 전성기 시대 때 나온 제품을 좀 높게 치거든요. 그러면 당연히 빈티지겠죠? 그래서 괜한 욕심에 이베이에 들어가거나 거기서 내가 사진만으로 물건을 볼 수 있는 안목이 생기지 않는 한 절대 하지 않기를 추천드립니다. 빈티지 또 이렇게 클래식한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또 입에 욕심이 나거든요. 그래서 못 모르고 물론 그것도 경험이겠습니다만 이게 배송비도 있고 기다리는 시간도 있기 때문에 한국에서 뭔가 내가 이거는 좀 나랑 맞지 않아를 판단했을 때 기분과 또 거기까지 보내서 그 막 몇 주를 기다렸다가 받았는데 사진과 좀 다르거나 내가 보지 못했던 치명적인 문제가 있어서 또 수리를 보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면 힘들거든요. 나중에 그 펜이 다시 왔을 때 잘 써줘도 예전만큼 정을 붙이기가 좀 어렵습니다. 물론 뭐 그렇다고 안 쓰지는 않는데 그래서 부디 처음에 입문하실 때는 이베이라든지 이런 것들 절대 보지 마시고요. 제가 왜 이렇게 간곡하게 말씀드리는지 눈치채셨겠죠? 그리고 중고도 뭐 관리를 잘 하시는 분들과 중고를 거래를 하면 되게 좋은 가격에 좋은 펜을 써볼 수 있는 기회가 생기긴 하는데요. 아직 저 자신이 어떤 필감을 좋아하는지를 정확하게 오래 쓰고 경험해서 알 수 있는 게 아니라면 직거래로 잠깐 써본다고 해도 100% 알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그냥 펜샵에서 가서 시필해보시고 구매하시는 게 제일 좋지만 방문이 어렵다면 꼭 새 제품으로 구매를 하셔서 써보시고 문제가 있거나 이럴 때는 점검을 요청하거나 문의를 해서
사용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게 처음에 스트레스를 받지 않는 가장 좋은 방법 같아요. 네 번째는 처음부터 무조건 금촉을 사려고 하지 마라 입니다. 물론 총알이 충분하신 분들은 입문자용으로도 금촉을 사시기도 하는데요. 이건 돈의 문제가 아니라 만년필은 확실히 다른 볼펜이나 뭐 연필로 쓸 때보다 필압을 적게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만년필 오래 쓰시다가 연필이나 이런 거 볼펜 쓰면 잘 안 나와요. 흐리게 나오거나. 그러니까 힘이 그만큼 덜 들어가게 되는 거거든요. 의도적으로 빼야지 되는 왜 딱 구조만 봐도 느껴지잖아요. 그냥 피드에 펜 촉이 있어서 그 촉의 끝으로 잉크를 이제 글씨로 표현하는 거기 때문에 힘이 많이 들어가게 되면 펜 촉의 손상이 되게 빨리 옵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쓰다 보면 당연히 일어날 수 있는 펜 틀어짐이나 이런 것들이야 가끔 관리받으면서 교정을 받기도 하지만 이거는 기본적으로 연약한 아이기 때문에 필압 교정이 어느 정도는 필요해요. 그러니까 되게 생각보다 필압을 안 주고 쓰신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막상 만년필을 쓰실 때는 필압이 좀 세게 느껴진다. 그래서 긁히는 느낌이 든다. 뭐 이런 식의 느낌이 있어서 또 본인의 필압뿐만 아니라 이렇게 펜에 문제가 있을 때도 힘을 막 줘서 쓰게 되는 그게 또 촉을 상하게 하는 그런 요소 중에 하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입문하실 때 쓰는 펜의 펜촉은 스틸립이 가장 안전합니다. 금보다 훨씬 강성이기도 하고 저는 지금도 또 이 스틸립이 주는 그 단단함이 안정감을 주기 때문에 지금도 스틸립 제품들이 제 베스트 최애 리스트에 몇 개가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 그걸 쓰면서 내가 필압이 좀 조절이 됐다. 근데 나는 이 스틸립이 가지고 있는 이 단단한 느낌보다 좀 더 부드럽게 써지는 걸 써보고 싶다라고 할 때 금촉을 써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금촉은 기본적으로 가격대가 좀 있어서 샀는데 내가 막 힘을 많이 줘서 쓰거나 막 교정이 어느 정도 안 되는 상태에서 써가지고 얘가 빨리 틀어지거나 그렇게 해서 또 교정을 받게 되거나 하면 그 또 귀찮아져가지고 안 쓰게 되거든요. 이렇게 쓰다가 에이 만년필 역시 너무 불편해 이렇게 되는 경우가 대부분 그런 경우라서 좀 그 부분을 고려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것도 절대값이 없어요. 뭐 스틸 촉보다 금촉이 무조건 좋다도 아닌 것 같습니다. 잘 길들여진 스틸 촉은 금촉보다 되게 저한테 딱 맞게 느껴지는 경우가 있고 역시 금이네 금이 최고네 하는 느낌이 드는 펜도 있는데 금인데 하는 느낌이 드는 펜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내가 좀 그 시간이 필요한 거죠. 내가 확실하게 나는 여기에 누워야겠다라고 하는 마음이 들 때까지는 그런 편견들이나 이렇게 하더라 저렇게 하더라 나오는 얘기들을 참고만 하시고 그냥 참고를 해서 써보면서 찾아가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마지막 5번째는 만년필의 필감은 잉크와 종이에 따라서도 다 달라진다 라는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제가 하니까 뭔가 약간 점점 보자 하니까 점점 더 이렇게 해서 이걸 들으시는 분들이 아유 하고 질려서 만년필 안 써 이렇게 할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또 그렇게 제가 소비를 절제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린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진짜 이거는 저도 처음에는 약간 신경을 많이 썼거든요. 이렇게 번지고 막 이런 것도 그래서 아니 종이가 중요하다니 이렇게 생각을 해서 또 유명하다는 뭐 도모에 리버 뭐 그라필로 이런 노트들을 또 막 사서 써보다가 그러고 다니는데 어떤 잉크 똑같은 잉크인데 이 펜에 넣었을 때는 되게 잘 나왔는데 또 이 펜에 있을 때는 또 그렇게 잘 나오지 않아 막 이런 것들이 또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너무 잉크가 콸콸 나와서 마르는데 시간이 걸리거나 그런 걸 부담스러워하는 분들도 계시고, 다이어리 같은 데는 당연히 그렇잖아요. 빨리 쓰고 덮어야 되는데. 그런 분도 있고, 또 저 같은 경우는 일단 무조건 가독성이 좋아야 되고, 흐름이 잉크 콸콸 막 너무 묽어도 안 되고 막 이런 그런 취향들이 다 달라요. 다 달라서 저도 막 여리여리, 실제로 그냥 잉크 같은 경우는 특히 잉크 발색하는 걸 보면 너무 예쁘거든요. 만요 하하 뭐 이런 거나, 그 또 뭐였지? 사람들이 되게 이쁘다고 하는 녹슨 닷 뭐 이런 애들, 그런 애들은 정말 예쁘긴 한데 흐름이 진짜 좋지 않으면 답답하다고 느껴져서. 그리고 뭐 그립다 제품 중에서도 인간 실격 이런 것들도 색깔은 너무 좋아가지고 샀는데, 저한테는 좀 더 두꺼운 펜, M촉 같은 거에다가 넣어야지 좀 이제 속이 시원해지는 그렇게 취향이 다 달라요. 그래서 잉크는 반드시 소량을 살 것이라고 안내해주고 싶습니다. 사실 본병이 예쁘거든요. 본병이 예뻐서 아마 본병을 사고 싶을 거예요. 하지만 생각보다 5mm도 꽤 쓰고 10mm, 15mm도 꽤 오래 씁니다. 그래서 처음엔 이렇게 브랜드마다 소분병으로 5mm짜리가 나와요. 5mm 맞나? 네, 5mm짜리가 다양한 컬러를 경험해 보시는 게 좋고, 다양한 브랜드의 다양한 잉크들을 소분으로 되도록이면 경험을 해보시고, 뭐 한두 번 만년필에 넣어서 써보시고 너무 좋다라고 하실 때 본병을 사시는 걸 추천드린다. 이건 가성비가 떨어지는 만년필의 세계에서 그나마 가성비 있게 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는 거고, 역시 이것도 마찬가지로 아무리 안 보여도 색깔이 너무 예뻐요 하면 어쩔 수 없죠. 다 그러라고 만년필도 잉크도 패키지를 예쁘게 만드는 거 아니겠어요? 종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뭐 구형 토모에 리버가 좋다, 뭐 B7이 태가 잘 뜬다, 막 이렇게 해도 각자 또 취향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또 얇아서 불안하다 하시면 토모에 리버는 너무 얇으니까 거의 성경책 같은 종이 재질의 느낌이기도 해서 그런 느낌도 있고, 또 B7은 그 손자국이 잘 나서 또 별로다 하시는 분도 있고, 뭐 미도리는 미색이라서 잉크 컬러가 제대로 안 나온다, 이런 식의 다 각자의 취향이 있어가지고 종이도 이렇게 소량으로 종이를 사서 써보는 게 좋고요. 저도 뭐 초반에는 막 만년필이 괜찮은 종이들 찾아낼 거야 이래서 그 을지로에서 또 제 동생이, 친동생은 아니고 제 아는 동생이 그 만년필 테스트용 노트를 만들어줘서 거기다 막 써보고 말했는데, 지금은 그냥 너무 글씨가 실번짐 같은 게 생기지 않고 뒤에 배김이 너무 심하지 않으면 그냥 씁니다. 네, 그냥 복사지에다가 쓰기도 하고요. 저는 쓴다는 행위 자체가 좋아서 만년필을 쓴 거라서 이 종이까지 신경 쓰면서 하려고 그러니까 너무너무 귀찮아요. 너무너무 귀찮아서 그냥 저는 씁니다. 그리고 뒤에 배김이 심하면 한쪽만 씁니다. 제가 얼마나 귀찮은지, 니스트인지 아시겠죠? 제가 이렇게 영상을 만드는 것도 사실 정말 만년필을 좋아하고 그래서 그런 거예요. 저 같은 귀찮음의 끝판왕들은 이런 거 하는 것도 대단합니다. 영상이 좀 그래도 이해해 주세요. 제 나름대로는 엄청 부지런하게 하고 있는 거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 다 꼼꼼하게 막 하면서 하시는 분들도 그게 그것 자체가 즐거움이라면 당연히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이 5가지를 얘기하면서 느껴지는 게, 입문자분들한테 요런 꿀팁이에요 라고 시작했던 것 같은데, 약간
질려버리게 한 게 아닌가라는 걱정이 좀 드네요. 제가 이때까지 쓰면서 그래도 초반에 알고 있었으면 좋을 것 같은 얘기들을 했고, 이 얘기들이 단순히 기능적인 부분이 아닌 얘기를 막 계속 이건 개인 취향이에요, 개인 취향이에요로 하는 이유가 뭐냐면 정말 그렇기 때문이에요. 완전 세일러 매니아 분들이 있고 또 세일러를 싫어하는 분들도 계시고, 펠리칸도 많은 분들이 좋아하시는데 또 저는 완전, 저도 한 2자루 정도 써봤는데 완전 또 우와 굉장해 이런 느낌도 아니거든요. 근데 언젠가 또 나중에 제가 다른 또 펠리칸의 다른 모델을 써보고 와 진짜 내가 왜 얘를 몰랐을까 뭐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계속 취향이란 건 바뀌고 너무 세밀하게 자기 취향이 있어서 또 펜도 이건 좀 빡치는 부분이긴 한데 펜도 또 똑같은 뭐 파이로트 캡닙스라고 해도 똑같은 캣세일러라고 해도 똑같은 펠리칸 모델이어도 약간씩 또 달라서 이게 아무래도 뭐 핸드메이드이기 때문에 펜 쪽 같은 거는 그래서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그런 그 QC가 일정하지 않다라고 하는 부분은 만년필이 시장이 넓어지지 못하는 원인이 되기도 할 겁니다. 근데 그래도 이게 너무 다양하고 취향도 너무 달라서 취향이 비슷한 사람을 만나면 반갑지만 취향이 다르다고 해도 그냥 들어놓으면 외면하지 않고 들어놓으면 나중에 언젠가 제가 그걸 쓸 일이 생기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제일 중요한 마음가짐인 것 같다라고 생각해요. 뭐 어떤 특징이 있고 뭐 하고 하는 건 설명해도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너무 달라서 제가 그걸 저 스스로도 많이 깨달았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과 경험하면서도 깨달은 것처럼 너무 다르기 때문에 본인이 부딪히지 않고는 이 취미 생활을 행복하게 보낼 수 없다라고 생각해요. 참고하고 많이 보고 대리만족하는 것들은 필요하지만 그래야 제 채널도 봐주실 테니까 필요하겠지만 이거는 극히 개인적인 거기 때문에 내가 정말 좋은 거 나한테 너무 마음에 드는 그런 종이, 잉크, 펜을 선택하는 것이 제가 가장 추천드리는 것들이고 그 사이사이에 말씀드린 소분병을 사보시라, 시피를 좀 해보시라, 종이도 소량을 한번 구매해서 써보시라 하는 것들은 그 와중에 조금 가성비 좋게 인 거라서 많이 경험해 보시고 리뷰들을 참고하시고 그래서 좀 더 행복한 만년필 생활을 하셨으면 좋겠고 이 세계의 발을 담겼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긴 영상 줄이고 줄여도 말이 많네요. 이게 지금 벌써 몇 번째 녹음인데 아무튼 오늘도 이렇게 외진 곳까지 방문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에 또 만년필 리뷰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